지난 2월 설을 맞은 안투현 시내에서 우리는 나이 지긋한 두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딸이 나오가. 네, 안녕하십니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걸 봐서 두 사람은 꽤 친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뭔가 가서 사진 한번 들어 찍었죠. 네, 제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네. 정말 설명절에서 다이를 못 왔다미 지금. 네, 못 왔는데 우리 저 한 분이 입원해서 병원에. 그래서 저 설전에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올 수. 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안에 들어서서도 할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 남자. 이 집 주인은 권유세 어르신 내외. 이 선생님 따라서 왔습니다. 아, 15시간 운전해가지고 어제 전진에서 왔거든요. 중국의 설 또한 도해지로 갔던 자식들이 고향으로 인사를 오는 때 태호 돌아갔지. 충수 돌아갔지. 중풍이 와가지고. 저 상조에도 돌아갔지. 그 부락에서 지금 내가 제일 상노인을. 이들은 글쎄 아마가 없습니다. 내 80 안 났네. 리광평 선생은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체록하러 다니는 이야기 수집가입니다. 있어도 그런 거 누가 말할 사람 없어. 선생의 관심사는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온 이주민들의 삶, 하지. 흔히 말하는 만주 벌판 개척기를 체록하는 것이죠. 그의 앞에서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풉니다. 비석을 방지한다. 비석은 그 변절자. 한덕이 변절은 비석이고. 그다음에 그 공산당 반대하는 게 대문에 채워놓고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도성 딱 3미 이상 높이를 싸고 위에 난그릇 못 올라게 막아놓고 뼈장을 눌러놨지. 그래. 그리고 그 앞에는 큰 대문, 널빤대기로 짜가지고 큰 대문 밤에는 채우고 낮에는 활 열어놓고. 그다음에 간도에는 1930년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집단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와서 달라고. 용정시 문화관 관장이었던 리광평 씨는 40년 가까이 이렇게 이민자들의 구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건 못 살아요. 엄마 있죠, 엄마. 엄마 찾았죠. 우리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있죠. 예, 아유, 우리 엄마 여기 있네 정말. 엄마 있습니다. 이거는 백산떼기고. 네, 백산떼기고. 엄마 사진 자료를 보던 강덕이 어르신이 무언가 생각이 떠올랐는지 방 안에서 짐을 풉니다. 93년에 이거 할매 짠 선배라. 그래 간직해야 되지. 이게 정말야. 아이고, 야, 이게 정말 3배 맞습니다. 예, 3배 맞죠? 이야, 이거 그전에 정말. 이걸 짜가지고 이걸 옷으로 해입었단 말이야. 예. 그럼 발전했을 때지. 이야, 이게 어디 있어 지금? 제가 이거 어머니가 짠 겁니다. 예, 우리 엄마. 어머니가. 예. 이거 잘 보관했다가 예. 이따 우리 마을 전시관 만듭니다. 예, 알아. 이거 그다 내놔요. 강덕이 어르신 신이 나셨는지 이번엔 부엌 한 구석에서 또 다른 보물단지를 들고 오네요. 이거 한국에서 몇백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지. 왔다고 그러더만. 이것이 고향에서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리광평 선생에겐 모두 귀한 자료입니다. 이야, 이런 보물이 있을 줄은 뭐. 여기 중국에서 태어났지. 우리는 37년도 오고 그 동거프랑 38년도 아, 38년 우리는 한 해 차 있었어. 차인데 그저 어리서 그러니까 일본 놈이 강제로 보낸 거 안 가지지. 중국에 내른 땅에 가면 돈도 벌고 그러면 된다. 여기 오는 사람이야. 이게 돈 벌어가 고향 가야지 하고 왔단 말이야. 강제 이민식 골짜골짜마다 다 가다 그냥 있기는 있어. 넓고 비옥한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싶어 찾아온 땅. 하지만 그들을 맞은 건 만주 벌판의 북풍 한설뿐 시리고 시린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경상도 불하게 우리
저 이민 온 불악이니까 경상도 불악이 그 색이 일이 세다고. 색이 시집은 못 가게 해. 그 일이 세다고 시집을 안 줄라 해. 시집을 안 보낼래. 그 시집 가면 큰일 난다고 일 너무 세게 한다 밤낮. 언제 찍은 사진이라고요, 어머니? 이게 언제 찍은 건가? 이 승광이가 열이 어린 거 봐서 6살 됐다 니가. 6살. 그러니까 6살이니까 지금 46이죠. 40년 된 40년 됐구나. 권유세 어르신 내외는 고생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아들. 5대 아들이야. 자식 농사도 잘 지어 이젠 굽은 허리 펴고 살게 됐습니다. 요거는 청국장, 청국고추장. 이들은 집안 전통을 지키며 살았는데요. 손에 있으면 할 수 있어. 경상도 출신의 조선족 가정에선 천엽과 순대, 도토리 묵동을 설 음식으로 먹는다네요. 설에 오지를 못하겠는데 돼서 설 잘 지십시오. 더욱이나 자식들이 다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해마다 이제 네. 그나저나 리광평 선생은 어쩌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됐을까요? 70년대 그 제가 쓰던 게 77년도에 이것으로서 그때 우리 조양천이 솔직히 기록을 많이 했고 나라에서 사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몽땅 제 개인이 싼 거죠. 이것이 35mm 카메라 제가 84년도에 처음으로 싼 겁니다. 발로 간도의 역사를 쓴 이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의 집. 필름 크기가 이만하니까 특히 집단 이주민들이 그 기록할 적에 질을 높이게 해서 이걸 샀고 그 다음에 그의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12년도에 출판된 중국 조선족 사료 전집 역사편 이주사 제11권 직접 구술을 제가 그대로 그 사투리 그대로 정리해서 묶은 겁니다. 사진과 그들이 그래서 이게 90만자가 되는데 90만자 사진이 한 200여 편. 그렇게 된 여기 오른 사람이 108명인지 그렇습니다. 예. 처음엔 문화원에서 맡은 3.13 만세운동을 취재하다가 이 땅 조선족의 삶이 궁금해 시작한 작업. 40여 년 동안 198개의 마을을 들락거리며 리광평 선생은 600여 명의 이주민이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숱한 역사 중에는 리광평 선생이 직접 발굴 정리한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안도현 부분에 이 할머니는 그 마을에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가 사람을 서 죽이는 거 목격한 사람. 지금 이 할머니가. 1920년 10월 말 기독교 마을이었던 장암동이 독립운동의 근거지라고 파악한 일본군은 군 병력 77명을 투입합니다. 자그마한 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예배당 안에다가 다 몰아넣고 온 동네 사람 다 하나 구경하게 하고 이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질러요. 화염 속 교회당 안에는 40대 이상의 마을 청장년 3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고 낙창을 찔러서 다 들어가게 하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남편이 그리고 아들이 숫덩이가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33인이 불에 타서 총에 맞아서 희생되는 겁니다. 3.13 만세운동 후 간도 전역에선 항일 무장투쟁이 벌어지는데요. 장암동 청년들도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 장암동 젊은이들이 그 남평 경찰서를 들이치게 했어요. 무기를 빼앗고. 이것이가 노출됐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걸 보복이죠. 이래서 그 마을에 남자들은 싹 붙들어서 신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이심되는 사람들을 그러다가 항일의 기운이 거세질수록 일제의 압박이 더욱 악랄해지는데요. 장암동 학살은 그 중에 일부분일 뿐 1920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군 2만 명을 투입해 독립군을 지원하던 3천여 명의 조선 양민을 학살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신참변 간도 학살입니다. 리광평 씨는 장암동 학살을 구슬로 발굴하고 독립운동가의 영혼을 위로하는 기념비 세우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희생자 가족들은 그곳을 떠나 인근에 새로 마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솜털이 있을 다음에 적셔 더 살지 못하겠으니까 이 안에 내려왔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들이 실로 피눈물 나는 역사의 땅입니다. 연변 시내에서 간도 참변의 또 다른 증언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92살이 된 김영빈 어르신. 설이라고 딸 순옥 씨가 만두를 끓였습니다. 음식 습관이 거의 이렇게 통화됐어요. 그리고 한족들도 설 명절에 옛날에는 고기 덩어리를 갖고 다녔는데 요즘엔 다 김치. 네, 맞습니다. 이게 공상 선조가 함경도에서 이주해온 터라 설 음식으로는 만두를 빚어 먹는다는 김영빈 어르신 가족.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청와대에서 탄 그거잖아. 네. 무슨 훈장이라고요? 건국훈장, 건국훈장? 애국장. 그 문학면 가운데 예. 고통받던 그것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 야, 그렇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1년 만에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언제 받으신 거죠? 21년 만에 이거 2010년도에 심사가 끝나서 2011년도에 받았어요. 2011년에? 11년 3월에 3일 그때. 간도 참변 당시 외할아버지를 비롯해 일가족 12명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겁니다. 이게 아들이고. 외할아버지는 이경재. 예. 그분이 그러면 그때 경신년에 그분은 46세, 46세. 경신년에 토벌 들어와서. 토벌? 예, 토벌 들어와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원래 독립군에 참문데 아무 일도 없는데 독립군 다 살아났는데 어째려 하는가 이거. 총탁사지. 그해 1920년 외할아버지가 총에 맞았습니다. 총탁사지.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사망돼.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12명의 마을 청년들을 총살했고 이 형제와 그 세 형제가 무참한 죽음을 맞았던 겁니다. 시범적으로 죽인다고. 말 안 해도 되면 이렇게 죽인다고 시범적으로 칼이나 찔러서 죽어요. 죽으니까 그거 보고 겁이나 곁에 쏘고 있던 게 달아나니까 또 총을 쏴. 연화동 마을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었죠. 다행히 어린 생존자 2명이 있어 후손들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 듣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 본데 어떻게 자사는가. 우리 외할아버지는 이사지를 하더나 침통에 그거 깔아놓은 것은 그거 보고 자고. 넷째 할아버지는 이 소신 타다가 남은 거 보고서 자고. 둘째 할아버지는 수염이 저보라 붙은 거 보고. 수염이 타다 남은 게 이거 붙은 거 보고. 이거는 아무개다. 간도 참변은 철저한 군사 교육을 토대로 진행한 명백한 학살이었습니다. 조선 독립군 세력을 해체하여 근국에는
만주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일제는 무려 3천여 명의 간도 한인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저 차 왔죠? 천천히 영하 20도의 날씨인데 어르신이 우리에게 할아버지 묘지를 보여준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지금 먼저 가게 된 게 이경재 묘지 있는 작살바위. 해방이 된 이후에도 독립운동 후손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도로 피해를 받아요? 아유,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중국은 그 공산당이 용도하는 항일은 인정해도 그 전에 한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거는 완전히 조선 독립을 위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조선 특무, 역적으로 몰렸어요. 후손들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문화대혁명이라는 10년 대동란 시기가. 그걸 후에 다 평판을 했어요.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수교가 됐잖아요. 자랑스런 항일 독립투쟁을 했음에도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야 했던 모진 세월. 1시간쯤 달렸을까? 그 옛날 연화동굴에서 멀지 않은 작살바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딱 여기. 예. 아, 여기? 저 비석 있잖아. 우리 한번 가보자. 예. 한번 가보자. 왔잖아. 그때 그 스님이 같이 와서. 저요, 예. 저기 있어요? 예. 그건 네 저건 뭐였다, 거기다. 예, 저 바로 옆에. 저 비석, 저 비석. 체감온도 영하 40도. 만주 벌판 칼바람을 피해 어르신은 잠시 차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98년 전 가족들은 겨우겨우 시신을 수습해 이곳에 4개의 묘를 세웠습니다. 이경재 지사의 묘는 반쯤 땅에 묻힌 상태. 그러니까 그 딱 민원 동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저 총자국은 뭡니까? 이거는 60년대 예. 중국의 그 문화혁명이라고 있었어요. 예. 나머지 3 형제의 묘는 용정으로 옮겨서 지금 이곳엔 맏형의 묘만 남았습니다. 문화혁명의 철퇴를 맞아 선조의 물건 하나 숨겨둘 수 없었던 후손들. 예, 합다. 예, 여기다 안장했다. 예. 그 한국하고 관련 있거나 친척 있거나 특히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후손들이 승진 못하는 거는 뻔하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역적으로 몰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걸 드러내놓고 못 말하는 뿐만 아니라 그 반일 뭐 같은 항일이지만 우리는 틀리게 시선을 받고 거기에 따라 그걸 다 모조리 뭐 때려 엎는달까 저 총도 비석에 그래서 싼 자리거든요. 그렇게 외면받다가 한중 수교 후 선조의 공로를 인정받을 기회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증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고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영정으로. 다행히 할아버지들의 묘를 집 가까운 곳으로 이장하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족보가 나왔습니다. 묻혀있던 가족의 역사가 발견돼 이경재 지사 가족은 정부로부터 독립운동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상하는 건 몰랐어요. 알고 보니 다 포상을 했어. 90년, 91년, 93년 이때 다 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는 그 후손들을 못 찾았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이 조금 이렇게 역바른 사람이 한마디로 후손들을 확인했지. 아직도 90% 이상이 연변의 조선족들이 자기 가문의 항일 그 운동사가 있지만 알고 있지만 후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혁명 때 자료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지만 이 언 땅 위에는 또 다른 이경재 지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의 한 맺힌 울음 같아 만주 벌판 스치는 바람 한 자락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